안녕하세요. 보양남입니다. 오늘 사무실에 나갔더니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일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리모델링 화면입니다. 오늘 계약한 체결건이고요. 제가 브리핑했던 내용입니다. 절대 보험을 가입하라는 내용이 아니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실 분 또는 기존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보장이 예전 보장이어서 새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 분들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저 또한 많은 타사 설계사들로부터 보험 가입하라는 유도의 전화가 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죠? 저는 보험을 가입하라고 이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젠가 동영상에 말했듯이 처음에 보양남이라는 채널을 개설한 이유가 어떻게 좀 보험 좀 받아볼까? 보험 좀 팔아볼까? 보험 약관을 통해서 좀 해볼까? 하고 개설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어머니 산밭 일기 또는 제 사생활, 국궁 이야기 또는 걷기 운동 이런 오만잡다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죠.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이유가 있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주위에 보험 설계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런 분들 중에 믿을 만한 분이 계시다 하면 그분들한테 이렇게도 보험이 가입할 수 있구나 또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저만의 방식 또는 누군가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서 뒤통수 맞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지 어느 정도 알아야지 보험을 뒤통수 맞지 않고 가입하실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것을 설계를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2021년 6월 8일 날 종합보험을 13만 5천 원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 보험 안에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상해, 나머지 기타 질환, 종수술비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어요. 실비는 기본적으로 따로 이렇게 들어져 있던 부분이고 이 안에는 종합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이 교통사고 처리 1억 원, 당시에 1억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대물 500만 원, 이거 벌금은 따로인 거 아시죠? 그리고 대인 대물이 따로인 거라는 말씀입니다. 스쿨존 1000만 원. 왜 이렇게 들었냐? 그때 당시에 벌금이 최고 한도가 2천만 원이었는데 이 벌금의 대물에 대한 이건 대물에 대한 벌금은 500만 원이지만 대인에 대한 벌금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죠? 그것은 이분이 2011년도인가 다른 H사에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왜 해지하지 않았냐면 거기 안에는 다른 보험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거기에서 그런데 왜 벌금 2천만 원을 빼서 따로 가입시키지 않았냐? 그 이유는 이미 절반 이상을 납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굳이 거기서 2천만 원을 꺼내올 필요가 없죠. 절반을 납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쿨존 1000만 원을 해서 3천만 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험 설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어떤 타 회사의 보험이 있다고 해서 새로 가입할 때 그거 그대로 놔두고 새로 가입하시면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보험을 더블로 얻게 돼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지
세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명석한 분한테 여쭤보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보험 설계는 이제부터 저한테 전화를 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보험 설계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금감원에서 저는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 제가 광고를 만들어요. 제가 광고를 만들어서 본사에 심의를 올려요. 그러면 6개 파트에서 일일이 심의를 거치고 파트가 6개 파트랍니다. 6개 파트. 6개 파트 심의 거치고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심의하는데 왜 아직도 심의 준법 감시피를 안 내주냐. 그러면 계속 뭔가 또 고치라고 하고 계속 반송이 나와요. 그러면 다 반송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광고지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상품이 나왔으면 한 달 뒤에 그 광고로 새로운 광고 내가 만든 리플렛 광고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회사에서 만든 리플렛을 사용하라 그래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회사에서 리플렛 사용하라 그래 놓고 하단에 보면 다른 사람한테 배포하지 말래요. 고객한테 배포하면 안 된대요. 이게 말입니까? 범벅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좀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희한하게 그런 부분을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다가 제가 본사에다가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광고의 과장, 오남용, 거짓말, 과대포장 이런 것들 때문에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광고지를 만들어서 잘못된 그런 것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가기도 하고 벌금을 과태료나 그런 것들을 물기도 하지만 제가 만든 광고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제가 주관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 문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반송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분들이 보는 관점은 또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보험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그렇게 광고를 만들어내고 했다가 배포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광고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설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오프라인 광고지 같은데 요런데 준법 감시필해서 뭐 번호가 나와요. 그리고 텔레비전 광고 같은데 인터넷 광고 같은데 보면 요런데 구석탱이에 준법 감시필하고 연도해서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몇 년 몇 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런데 자 봅시다. 제가 이걸 지금 광고 문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어떤 광고 문구가 있다라고 치면 제가 뭐 객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변호사님비 5천, 벌금 50만 원, 스쿨존 1,000만 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냥 광고 보험 받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뭐 아까 6개 파트에서 심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빠꾸가 당해요. 뭐 때문에 뭔지 몰라도 태클을 걸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텔레비전 광고 같은데 다이렉트 인터넷 같은데 보면 30년 동안 일어난지도 오르지 않는 보험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그리고 여기 준법감시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30년 동안 일어난지도 오르지 않는 보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0년 납 30년 만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3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갱신형인데 엄청나게 큰 보험료로 다가오겠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라 그러면 30년 뒤에는 30만 원, 4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갱신형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20살이라고 했을 때 30년 뒤에는 50살인데 50살에 10만 원짜리 보험이 최소한 30만 원이 더 넘어간다 그러면 40만 원 이런 식으로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눈속임 아닙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말
고객을 혼돈하게 만드는 광고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묵시하고 광고 심의필이 있다는 이유로 다 허용하면서 광고, 텔레비전 광고, 다이렉트 광고 허용하면서 개인이 만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 또 A사, B사, C사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이렉트는 비교를 하잖아요.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비교 다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사를 못 살게 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양남 채널을 통해서 보험을 받으려고 했지만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설명만 드리지 뭐 1시간, 2시간 설명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뭐 자동차 사고 났는데, 뭐 어디에 불 났는데,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관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무슨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뭐 어떠고 저떠고 뭐 물어봐요. 저는 그냥 개인 설계사입니다. 그냥 설계사고 보험을 팔기 위해서 개설을 했다가 보험 팔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화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화 와서 저는 그냥 대답을 해드리고 제가 아는 한도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제 다른 동영상도 보시고 제발 눈탱이 맞지 마세요. 사설이 또 길어졌는데 오늘 받은 보험 13만 5천 원 이분은 이게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오늘 받은 게 아니라 2021년 6월 8일 날 13만 5천 원짜리 보험을 종합보험을 받았는데 이분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배서해서 삭제하고 그리고 나서 13만 1,300원이 되죠. 여기서 어제 7월 30일 날 설계했을 때 13만 1,400원, 300원이었는데 오늘은 1,400원이 됐어요. 날짜가 지나가지고 마이너스 9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400원으로 배설을 하고 신규로 만원짜리를 받았는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 1억에서 2억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 큰 사고 났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500에서 5천이 되었죠. 여기에서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500만 원 미만 건의 사고가 났을 때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나냐면 변호사 선임을 할 때 형사처벌로 이제 경찰서 조사가 다 끝나고 형사처벌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경찰서 조사하는 시점부터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담보입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경찰서 조사 포함 담보라는 것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의미 때문에 예전 것을 삭제를 하고 이게 제일 커서 이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원래 예전 법정 벌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01만 원 이런 식으로 초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식이법 그 스쿨존 때문에 3천만 원으로 오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천만 원이 된 것인데 타사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 원이 있어서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아는 체 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거 해봐야 몇천 원 안 되는데 왜 만 원이에요? 예, 이 보험은 최소 보험금이 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 원을 한 거고 20년 납, 20년 만기, 20년 납 해서 제가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왜 옛날에는 새만기를 중시했고 지금은 갱신형으로 가냐? 그것은 아니고 운전자 보험만큼은 제가 갱신형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운전자 보험은 수시로 바뀌어요. 얘 봐봐요. 2021년 6월 8일인데 지금 2023년 8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 1개월 만에 이만큼 바뀌었어요. 그동안도 많이 바뀌었겠죠. 이만큼 바뀌었는데 옛날 것 가지고 나 운전자 보험 있어. 나 괜찮아.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새로 가입해가지고 최신의 지금의 보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현재의 흐름에 맞춰서 간다는 것이죠. 옛날에 변호사 선임할 때 사망자가 발생을 했으면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뛰어들어갖고 죽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예요? 가해자가 그 사람이죠. 나는 그냥 정속 주행하고 교통법규 다 지키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뛰어들어가고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 안에서는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것이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보름 전에 제 지인한테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분명히 운전자 보험을 들여야 된다고 했지만 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사망자가 5천만 원인가 달라고 그랬대요. 유가족이. 사망자가 아니라 사망자 유가족이. 그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잘못해서 정석주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가해자가 된 거잖아요. 오히려 운전하신 이 지인이 피해자인데 이 교통법규상 경찰서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만 가입하고 계시는 거죠. 이 동영상 같은 것 그리고 다른 동영상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란 말이에요. 보험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기본적인 것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명보험이 뭐고 배상보험이 뭐고 제3보험이 뭐고 이런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설계사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설계사가 아니잖아요. 걱정을 해주고 설계를 해주는 것은 설계사지 여러분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렉트 보험으로 설계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이 부분이 뭐 어떻게 저떻게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다이렉트로 설계하신 분들도 들여다보면 엉망으로 해놓은 부분이 많아요. 왜? 그분들이 정작 필요하는 것은 보장이잖아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 내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암에 대한 니즈가 많죠. 암에 대한 필요성이 많은데 그러면 암에 대한 필요성이 많아서 암을 빵빵하게 넣어놓고 암 보장을 빵빵하게 넣어놓고 그리고 심혈관, 뇌혈관 이런 것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암에 치중했던 부분을 조금 심혈관, 뇌혈관 줄이고 수술비 이런 것들은 질병 일당, 상해 일당, 배상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가긴 하겠지만 좀 줄이고 그런 것들은 배합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다이렉트로 좀 공부했다. 설계사가 아닌 분들 좀 공부해가지고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설계를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설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 짜놓은 설계에다가 이 정도 해서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이 정도 해서 금액을 맞추면 되겠다. 나는 5만 원이면 된다. 그래서 금액으로 맞추잖아요. 금액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위에 정말 믿을만하고 설계사 자신의 보험처럼 설계를 하시는 분들 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유병자여가지고 제 신부전 말기여가지고 그 전에 이제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전에도 아팠습니다. 운전자 보험하고 주택과제 보험은 내 질병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순수 운전자. 제 보험은 총 보험 납입 보험은 27만 원입니다. 77년인생입니다. 27만 원 납입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많이 납입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물론 4인 가족, 요즘에 4인 가족, 3인 가족, 가족이라고 그러면 아들, 딸 있다고 하면 많으시죠. 남편 한 분이 아니면 아내 한 분이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 가지고 내시는 분들도 있고 각각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해해요. 근데 한 분이 자기 혼자인데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서민 기준입니다. 뭐 돈이 뭐 썩어 나가는 그런 상류층 그런 분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보험 시장의 한 80%에서 90%의 사람들은 다 집에 가야 돼요. 정말 돈만 밝히고 보험을 보험처럼 설계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우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를 하지만 이왕 돈을 벌 거 보람되게 벌어야 되는데 떳떳하게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적을 위한 보험, 돈을 벌기 위한 보험.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4분기가 있죠. 1분기에 몇 천억씩 순이익을 발생시켜요. 순이익.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 1년에 기본 1조 이상은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빅사이즈 회사들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시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절판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새만기로 이제 설계를 못한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뭐 확인되지 않는데 뭐 신문에서만 봤는데 제가 신문을 100% 믿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또 바뀌거든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설이 있는데 9월 달부터 20년 납, 20년 만기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에 20세, 20년 납, 80세 만기 이런 식으로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운전자 보험. 10년 납, 10년 만기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뭐 오늘은 그냥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8월 1일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8월 1일 우리는 이걸 하나 계약 받은 거를 점 찍는다고 하거든요. 점을 찍기는 했는데 보험 시장도 경제를 많이 타기 때문에 굉장히 먼저 타격을 받는 시장이 보험 시장입니다. 잘하신 분들은 잘하시는데 그 속내를 제가 딱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 정말 거품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굉장히 매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가져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봐보면 부럽기도 해요. 부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정말 저 돈을 제대로 설계를 해서 번 것일까? 100명이면 100명 다 안 그러거든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벌지 않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뒤통수 맞지 마시고 눈탱이 맞지 마세요. 보험은 본인이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보험도 경제거든요. 금융업이거든요. 은행 쉴 때 우리 보험 설계사들 쉽니다. 업무를 쉰다는 얘기요. 여러분과 상담하는 걸 쉰다는 게 아니라 업무가 할 수가 없어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이후의 시간은 오프예요, 오프. 뭘 입력하려고 입력할 수가 없어요. 금융업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기성복보다 기성복 한 벌 10만 원짜리 바지 상의 살 때 여러분이 백화점에 이 백화점 저 백화점 아니면은 소매점 조그만한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비교하고 여기보다 저기가 얼마 더 싼데 비슷한 제품인데 그러면서 따지잖아요. 근데 보험은 네 알아서 들어보라. 네가 알아서 해줘라. 사인 대충 알아서 해줘라. 다 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이놈 새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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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짜증나 죽어버렸네 막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이 보험에 한번 들어놓으면 정말 20만 원짜리 생각해 보세요. 20만 원짜리 보험이다 칩시다. 20만 원짜리 보험을 20년 납입해요. 중간에 납입 면제 발생 안 했을 때 얘기입니다. 20년 동안 납입한다 치면 240개월이잖아요. 240개월 20만 원씩 1년에 얼마입니까?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 1년에 240만 원, 10년에 2,400만 원이죠. 4,800만 원이면 20년 동안 거의 5천만 원을 내는데
중간에 또 어떤 보험 설계사 또는 기부인이 어떻게 돼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못된 과정으로 바꾸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정. 제가 리모델링을 할 때 보험을 싹 수거를 해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거, 해지한 거는 빼고, 가입하신 거는 보면, 굳이 요즘에는 이제 보장 분석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보험 가입할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보험 설계사가 가입을 하셨겠죠. 그런 부분도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설계사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냥 일반 설계사예요. 일반 설계사인데 저는 실적이 그리 좋지 않는 설계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보장 분석을 통해서 또는 보험 증권을 받아보고 살펴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설계들이 가끔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 엉망진창인 보험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스러워요. 아,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보장이 이거밖에 안 되고 엉터리로 가입해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46살이고 저는 신부전 말기예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데 제가 부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외제차 타고 다니고 집이 엄청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이 부러운 거지 그 대골 같은 집, 자동차, 멋진 자동차가 저는 진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웬만큼 깔끔하고 어느 정도 기능이 있으면 되는 거고, 집은 제가 떼부자여가지고 하인을 거느리지 않는 이상, 하인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가정부 이런 뭐라고 합니까? 또 바깥에 정원 가꾸시는 분, 그런 분들을 거느리는 그런 제가 부유한 사람이지 않는 이상 조그만한 집이 더 편해요. 왜냐? 내가 직접 청소해야 되고 엄청나게 큰 집안에서 내 혼자 다 이제 지금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만 언젠가 헤어져 가지고 저 혼자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미 결혼은 이미 이제 뭐 제가 모쏠이다 보니까 결혼은 이미 글러버린 상황이고, 그런데 뭘 말하려고 그랬냐? 아무튼 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콩팥이 안 좋으면 콩팥이 안 좋은 부분에 보험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보장을 해가지고 보험 설계사가 돈 벌려고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짜리 막 종합보험을 들고 와요. 그래갖고 체결해달라고. 예? 그게 뭐냐? 나는 월급 2, 300 받는데, 예? 80평짜리 대궐 집에, 예? 입주해가지고 사는 격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해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